중국의 핵잠수함 침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데일리메일과 더타임스 등 복수의 영국 매체들은 입수한 영국 비밀정보국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093형 417 잠수함이 서해에서 침몰하여 선원 5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고는 8월 21일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사고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네요. 사실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 정황은 지난 8월 대만 매체를 통해 먼저 제기되었었는데요. 당시 대만은 중국 산타우 앞바다에 가까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예인선 항공 사진을 입수해 핵잠수함 침몰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결국 이번 영국의 보고서로 인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세계 1티어의 정보기관인 영국 비밀정보국에서 밝힌 것인 만큼 이제 중국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중국은 아직도 침몰 사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093형 잠수함이 침몰한 것이기에 더더욱 기를 쓰고 부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중국 바이두와 황구시보와 같은 중국 매체에서는 해당 소식에 관한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는 특정 세력들이 이러한 루머를 악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 정부의 은폐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 은폐한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떠오르기 마련일 텐데요. 영국 정보국이 조사한 사고 정황과 그리고 피해 규모는 은폐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동부정부 사령부 해군 잠수함 대장 서룡평을 포함한 장교 22명, 장교 생도 7명, 하사관 9명, 해군 명사 17명 등 승무원 전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죠. 즉 중국이 해당 사고를 부인한다면 서룡평 함장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특히나 서룡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구국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중국 매체는 2019년 인민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서룡평 대장이 중라해 상합동 훈련에 참가해 뛰어난 잠수함 운영 능력을 선보였다는 특집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룡평은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싸우다 전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결국 어이없게 자국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또 자국의 손에 의해 사망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093형 핵잠수함의 침몰 원인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중국 스스로에게 있던 것입니다. 더타임스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8월 21일 칭다오 해군기지 인근을 초기 중이던 093형 원잠 417번함은 동부정부 해군이 쳐놓은 대잠수함 덫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들었으며 6시간의 고군분투 끝에 그물을 풀어내고 부상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 사이 산소 발생 장치가 기기적 고장을 일으키면서 결국 모든 승조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수함은 공기가 없는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이기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기의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잠수함의 동력이 되는 엔진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소 발생 시스템을 통해 승조원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수적이죠. 이 장치는 핵추진 잠수함이든 재래식 잠수함이든 막론하고 모든 잠수함의 필수적인 승조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입니다. 핵잠수함이 원자로를 통해 물을 분해하여 만든 전기로 산소 발생기를 구동시킬 수는 있다곤 하지만, 문제는 산소 발생기 자체가 결함으로 고장이 나게 된다면 핵잠이든 핵잠 아버지든 승조원들은 모두 질식으로 인해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의 특성상 어떠한 무기를 탑재했는가, 얼마나 긴 자막 능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안전성을 갖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잠수함 산소 발생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침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25일 중국 민급 사륙일 디젤 전기 잠수함은 역시나 산소 발생기의 오류로 인해 70명의 승무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공기부료 추진 AIP 시스템을 실험 중이었고, 중국의 디젤 엔진은 압력 선체에서 모든 산소를 빨아들여 승무원들의 산소 공급을 차단시켰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결국 안전한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쉽고 빠른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하긴 그 기술을 이전해준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니 말 다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크루스크함 침몰 사건이죠. 무려 118명의 생명을 앗아간 핵잠수함 침몰 사고로 당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후미 쪽 승조원들은 사고 직후 8시간 동안 생존한 이후 결국 질식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산소 발생 장치의 고장으로 승조원들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카트리지를 사용하려 하였고, 하필 이를 바닥에 떨고 격렬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 결함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해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수함은 더더욱 승조원의 안정성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한 후속 관리와 정기적인 유지 보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잠수함은 건조 기술보다 유지 보수 기술이 더욱 어려운데요.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7월 CNN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공격 잠수함 49척 중 총 18척이 유지 보수 중이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도크는 대부분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였죠. 이에 미국은 폭주하고 있는 잠수함 메마루 수요를 해외 업체에 외주를 주려 하는데 최우선 협력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건조 기술, 유지 보수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해군 잠수함들은 올해로 33년째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으로 한국 잠수함 사령부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록이죠. 잠수함 사령부가 세운 330만 마일 무사고 항해는 지구를 140바퀴 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최근 1200톤급 잠수함 박이함은 지난 8월 30만 마일 무사고 안전 항해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박이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장보고급 잠수함 4번함으로 1995년 8월 31일에 취역해 운용된 지 28년 동안 수많은 항해와 실전 훈련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중국의 상급 0930 잠수함이 2017년 건조되어 불과 5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보면 박이함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는 한국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들의 기술력 그리고 그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사령부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30년 전 독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당시 독일조차 찾아내지 못한 결함을 발견해낼 정도로 조선과 관련해서 발군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또한 잠수함 사령부는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부대구호처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죠. 한편 중국의 잠수함 침몰이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닌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몰한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막대한 방사능 물질을 탑재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자국의 잠수함 침몰을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기구 및 주변국의 공조작업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중국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전 침몰한 러시아 핵잠수함 크루스크함 인근에서는 평상시에 80만 배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노르웨이 방사능 핵안전국은 수중 무인 탐사기를 동원해 잔해를 검사한 결과 선체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가평 경수로 쪽 통기관 부근에서 800베크렐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바닷물 평상시 방사능 수치인 0.001베크렐의 80만 배에 해당하죠. 러시아 핵잠수함은 수심 1680m의 깊은 바다인 바렌츠해에 있지만 이번 중국 상급 핵잠수함은 최대 수심이 152m, 평균 수심 45m에 불과한 얕은 서해 바다에 침몰해 있어 어류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국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여러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승조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금이라도 주변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국적을 넘어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계속 은폐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 이를 동조하고 옹호하고 있는 언론들은 비판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 욕하는 것이 아닌 욕먹을 일에 욕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한 줄 평, 자국 군인까지 희생시키며 체면만 내세우는 시진핑에게 딱 1초의 시간만 투자하고 싶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